오늘은 RF 개론 두 번째 시간으로 RF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전기적 현상은 전하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전하가 존재하게 되면 전하에서부터 전기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하가 시간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면 전류가 형성하게 되고요.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전자파는 이러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뻗어나갈 때 전자파가 형성이 되고요. 소스로부터 공간상으로 뻗어나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기하학이라는 교과목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주로 배우게 되는데요. 수식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전하 Q에서 전기장 E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전하 Q가 시간에 따라서 흐르면 시간에 따라 변화가 발생하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회전하게 됩니다. 이 자기장이 회전을 할 때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전기장도 다시 회전하게 되는데요. 이 전기장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그러면 다시 자기장이 회전하고 자기장이 회전하면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전기장이 회전하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오른쪽에 파동 방정식, 전기장의 파동 방정식과 자기장의 파동 방정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위에 있는 부분처럼 공간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고요. 이를 수학적으로는 아래처럼 수식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전자기하학에서 시변 영역에서 살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RF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파가 방사되는 내용을 다루었다고 한다면 RF 회로는 전자파가 다니는 회로, 즉 1차원 선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회로 이론에서 배운 것과 달리 신호의 크기뿐만 아니라 위상까지 같이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때 신호는 전자파 신호이기 때문에 신호의 크기와 삼각함수로 표현됩니다. 회로 이론은 주로 전압과 전류를 다루게 되는데 전자파는 전압, 전류 개념보다는 전력의 개념으로 회로를 분석합니다. 이는 회로 내부의 이 전자파 파동에서 전압 파동과 전류 파동을 직접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는 전압 파동과 전류 파동을 이용을 해서 이론 공부를 하지만 실제 측정을 하거나 회로를 설계할 때는 주로 전력 개념으로 다루게 되고요. 이는 기준점이 잡음입니다. 그래서 잡음은 정확하게 전압 전류 측정이 어려워서 주로 전력으로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 잡음 전력 대비 우리가 원하는 신호의 전력은 얼마인가로 통상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RF 회로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위는 두 전력의 비교값인 dB값 또는 실제 전력값을 dB 스케일로 표현하는 dBm을 많이 사용합니다. dBm은 1mW 기준 측정하고자 하는 전력 비교값으로 표현이고요.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S 파라미터라고 통상 얘기하는 산란계수 개념을 많이 활용합니다. RF 회로는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안테나를 포함해서 앰프, 필터, 그 다음에 믹서 등 다양한 소자들이 있고요.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주로 RF 회로는 마이크로파 공학이라는 과목에서 주로 다루게 되고요. 필터들은 마이크로파 공학을 공부하면 되는데 이제 앰프, 증폭기, 그다음 혼합기, 발진기 이 부품들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회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능동회로 쪽, 증폭기, 혼합기, 발진기는 능동회로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전자회로를 좀 알아야 되고요. 필터나 뭐 신호를 분리해주는 여기 듀플렉서와 같은 디바이더류들은 수동 소자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소자가 들어가지 않는 수동 소자들은 주로 그냥 마이크로파 또는 회로 이론 등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RF 관련 분야로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안테나는 RF 회로의 신호를 공간으로 전자파를 송출하거나 또는 공간의 전자파를 수신하여 RF 회로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회로와 공간상의 이제 연결 장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안테나의 주요 특성은 전자파를 어떻게 방사하느냐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파를 특정 방향으로 송출하고 방사 패턴 특성으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안테나의 방사 특성은 크게 등방성, 지향성, 전지향성 세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등방성 안테나는 일종의 축구공 모양처럼 완전한 구 형태로 나가는 건데요. 이상적인 방사 특성으로 일종의 기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안테나들은 주로 지향성 안테나와 전지향성 안테나가 있습니다. 지향성은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자파를 방사할 수 있는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전지향성은 수평 방향으로는 골고루 모든 방향으로 전자파를 방사를 하는데 안테나가 서 있는 수직 방향으로는 안테나를 방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이폴이나 모노폴, 댁 내에 있는 와이파이용 안테나들이 주로 이 전지향성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안테나 이득이 있는데 안테나 이득은 신호의 증폭 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게 되는데요. 안테나 이등은 등방성 안테나 기준으로 내가 보내고자 하는 지향 방향으로의 신호 크기의 비교값입니다. 즉, 안테나에 들어간 기준 신호가 있고요. 그 기준 신호가 공간상에서 3차원으로 골고루 퍼졌을 때 대비하여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가. 이게 안테나의 이득입니다. 그래서 등방성 안테나 기준이기 때문에 아이소트로픽 기준이다 해서 dBi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파수가 비교적 낮은 1기가 이하, 1GHz 이하 대역 같은 경우는 전지향성 안테나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지향성 안테나의 대표적인 안테나가 다이폴 안테나이기 때문에 dBd라는 단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오른쪽 그림 보면 등방성 패턴이 제일 이득이 작고 그 다음 전지향성, 그 다음에 지향성 패턴이 되게 되는데요. 통상 안테나 이득은 dBi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또 안테나를 직접 설계하거나 제작하지 않더라도 안테나를 개발을 요청을 하게 될 때 안테나 엔지니어들에게 주로 해야 되는 말은 전자파를 어떠한 모양으로 보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나누는 게 실제 안테나와 회로를 연결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저 역시 안테나 개발과 회로 개발을 할 때 그 거래처 분들과 논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봅니다. 네, 이상 RF 개론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내용을 진행을 하였습니다.